모르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과 일본 역사적으로 얽혀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으르렁거리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군의 개입 없이 북한에 위협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국과 일본, 딱 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게 찾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주한미군 소속이었고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전 미군 사령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100% 승리합니다라며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했을 경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여 결론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보다 월등히 강한 한국 육군의 위력입니다. 한국 육군의 세계적인 지위는 2020년 기준 세계 4위입니다. 육해 공을 합한 전체적인 밀리터리 순위도 세계 6위에서 위치하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육군은 한국의 발뒤꿈치조차 못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미군 사령관은 지구상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와 일본이 무력으로 충돌한다면 대한민국 육군의 70% 이상이 일본 본토에 상륙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며칠 만에 도쿄까지 밀어버린다는 것이죠. 항상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여 실전 준비를 해온 한국의 육군은 일본 본토 아래에서부터 신속하게 밀어 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육군이 일본 자위대와 전투한다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의 육군은 인구 14억의 중국에서도 쉽게 얇보지 못할 정도의 힘을 자랑합니다. 거의 세계 대부분의 육군과 견주어봐도 톱에 속합니다. 한국 육군보다 앞에 있는 나라는 겨우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입니다. 전군 65만 명 중 52만 명이 육군인 대한민국 국군은 매우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호방부 혹은 육방부라 불릴 정도로 해군, 공군보다 육군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병 전력 위주로 적진을 불바다로 만든 게 대량의 기계와 부대를 이용해 쑥대밭으로 전제하는 방식에 맞춰 소련군과 같은 전술을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상의 폭격기라 불리는 자주포는 육군의 화력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보유량을 자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7기동 군단이 갖춘 기갑 전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 육군 기갑 전력 총합보다도 더 막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은 7군단만 있는 게 아니죠. 이에 비해 일본은 자국 방어 위주의 자위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육군의 3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무기가 한국보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본 육상 자위대는 한국의 기계와 사단 중 사단 하나 맞기도 버거울 것입니다. 과거에는 언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술과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만 1000분 넘게 보유하고 있고 우리 해군 역시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강해졌습니다. 일본 해군은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미 해군의 지원적 형태하에서 군사력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자체 전투력을 가진 대한민국 해군에 비해 실전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면 먼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 해상의 전함들과 일본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파괴시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한국 육군이 대한 해협을 건너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상륙군 중 약 70%가 상륙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한국이 100% 이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육군의 기갑전단 포함 30%만 상륙해도 일본은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한국에게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일본은 한국에게 점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은 말도 안 되게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일본에는 없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현무세 시리즈는 엄청난 미사일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 3C는 사거리가 1500km의 순항미사일로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1500km의 순항미사일의 개발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이는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일본 전역과 중국 베이징까지 사거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사는 사거리는 800km로 무려 2톤의 탄두를 장착한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로 불리며 차후 개발될 현무4B형은 탄두 4톤을 장착한 엄청난 파괴력의 미사일입니다. 또한 현무사의 성공적인 개발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현무 시리즈를 2022년까지 약 2000개 이상 전력 무장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쓸 때 일본 자위대는 가만히 있겠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단거리 미사일은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할 뿐더러 대한민국의 본토는 말할 필요도 없이 피해 가능한 타격은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방어 측면에서도 한국의 수많은 미사일이 순식간에 일본 영해와 영토의 하늘을 날아다니면 그것을 전부 막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장거리 미사일로 폭격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로 출정하기 전에 해서 침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일본의 이지스함이라도 한국의 남단 도시인 부산에서 중장거리 미사일로 충분히 격침이 가능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같이 근접한 경우라면 한국에서 수없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일본에서 방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를 막아내기도 벅찰 것이며 공격은 상상조차도 못할 것입니다. 일본은 왜 한국처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을까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 헌법으로 자국 보호 이외의 공격력 무기의 보유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2019년에 기를 쓰고 헌법을 개정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장거리에서 미사일을 날려낼 수 있지만 일본은 날리기는커녕 막아내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은 미국의 도움 없이 다른 나라하고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대한민국 육군에 비해 규모와 실전성, 의지력이 떨어지는 일본 자위대의 자체적 한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전 미국 사령관은 내가 만나본 일본 군인은 자기들이 군인이라기보다는 직장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말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실제로는 직업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직업 군인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말 그대로 직장인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을 병영에서 살면서 항상 전쟁에 대비하는 완전한 군인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투 실력이나 사기면에서 거의 대학생과 초등학생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그 숫자도 한국 육군은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는 데 반해 일본군은 그 4분의 1 정도인 약 1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 잘하는 성인 4명과 일반 초등학생 1명의 싸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할 때 일본 육상자위대는 사실상 크게 위협이 되지 못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우리 육군의 일본 본토 상륙이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늘을 장악하는 공군력과 바다를 장악하는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계 최고 성능의 어뢰와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실제 세계 해군 태평양 훈련 임팩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명중률은 100%에 가까웠으며 또한 대한민국 해군은 유일하게 일본 이지스함, 미국의 항공모함 핵잠수함까지 격침시켰습니다. 임팩 훈련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은 우리나라에 의해 어뢰 칠방을 맞아 미국의 핵잠수함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 해군의 항공모함 대응 전략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공군력은 전투 관련 공군력이라기보다는 동무가 미 공군 전력의 지원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수집 및 수송 등의 임무는 탁월하나 실제 공중전은 한국 공군력에 비해 턱없이 약합니다. 2008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실시된 레드 플러그 훈련에서 우리나라의 F-15K가 미그 29, 30기를 격추하고 공대지 미사일까지 투하하는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여 세계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의 전투기 기종들은 일본보다 신형의 기종들로 대폭 교체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공군력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라는 말은 정말 터무니없는 헛소리이며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군 사령관은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물어봐라. 객관적인 그들의 시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장거리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일본의 이지스함 및 해군을 공격하고 우리나라의 공군력을 총동원하여 일본 공군과 교전하는 동시에 해군 및 공군 교정 최소 2시간 후부터 지상군을 일본으로 투입시킨다면 일본은 속수무책일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군과 우리 국군의 훈련 강도나 실전 대응 능력 및 사기는 우리 국군이 일본군을 훨씬 능가하며 우리 국군의 훈련 강도는 미국의 특수부대 레인저들도 힘들어할 정도입니다. 또한 전 미군 사령관은 자신이 지켜본 한국군의 정신력과 임무 수행 능력은 징집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한국보다 3배나 많은 인구수를 가진 일본에서 더 많은 군인들을 징집한 후 한국을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반론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국가가 전쟁에 돌입했고 필요하다면 징집 가능한 대상은 징집이 될 것입니다. 일본 역시 병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총만 쏘는 정도로 교육해서 배치하는 것은 쉽겠지만 반복된 훈련을 꾸준히 받는 군사와는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강제 징집된 일본군이 한국 본토에 상륙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군의 자비 없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일본군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왔고 일본 본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들 것입니다. 평소 한국인들은 타인에게 먼저 피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며 타국을 침략하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면 누구보다 뜨겁게 대응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일본이라면 한국인들은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 그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식적으로 상대를 도륙할 수 있는 전쟁에서 일본인들에게 그동안 묵혀왔던 울분을 되갚아주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전투에 임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전 감각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60만 명의 현역 육군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며 한국을 이끄는 중추 역할을 하지만 누구보다 노련한 경험과 자부심을 가진 예비군들이 무려 150만 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 한국 본토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이미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이런 살기 있는 정신으로 최단 기간에 일본 열도를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한국군이 일본인들과 전쟁에서 붙으면 그들에게 지옥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처럼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 및 10대 군사 대국 중 현재까지 50년 동안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린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며 이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아나는 외놈을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마라. 지금 달아나는 외놈들의 후손이 장차 우리의 후손을 위협하지 못하게 말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소리 없는 총선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의 강력한 정신력과 강인한 힘으로 일본을 이길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모르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과 일본 역사적으로